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헌재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그 다음에 이제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해서 13일 날 선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다 모두 민주당 세력들에 의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묻지마 탄핵을 당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드디어 13일 날 오전 10시에 선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헌재가 그동안 날짜를 미리 이렇게 알리지 않겠다 이래놓고서 이제 날짜를 공지를 했는데, 그동안 이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선고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래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선고는 언제 하는지 전혀 지금 꽁고 먹은 소식이고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한참 뒤에는 할 것 같이 이렇게 했던 이 중앙지검장 등 검사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 선고를 한다고 이게 밝혔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헌재 내에서 지금 이게 상당히 견해가 갈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쉽사리 어떤 몰이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다. 역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이제 이번에 13일 날 이들에 대해서 이제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보는데, 여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이 수사했다고 해가지고 보복으로 탄핵당한 거 아닙니까?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국회 측에서 제시하지를 못했어요. 최재해 감사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현희 감사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사드를 감사했다 해서 역시 정치 보복을 당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뭘 잘못했는지가 전혀 제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그 다음에 지금 이 검사들에 대해서 이제 기각이 될 거고, 그 자체가 다시 한번 민주당 세력들의 이 탄핵, 묻지마 탄핵 폭주, 이 폭력적인 탄핵, 이걸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더 높여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거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왜 지금 이들이 빨리 선고를 하지 않는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벌써 여러 차례 빨리 선고를 내려달라. 여기 이제 한덕수 총리는 19일 날 이미 변론이 종결됐고, 딱 한 차례 변론을 통해서 바로 그냥 나왔습니다. 한 2시간 만에 바로 변론이 종결이 됐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보면 어떠한 증거도 나온 게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선고 날짜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미 내막적으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5대3, 5가 기각, 3이 인용, 5대3 기각이 결정됐다. 내막적으로. 이런 얘기가 지금 사실 파다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선고를 하지 않는가? 이 자체도 역시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2인자죠. 위치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그러니까 책임이 없는 것으로 돼서 복귀를 한다. 기각이 된다 그러면 그 자체가 갖는 의미가 상당한 것입니다. 그걸 보고 국민들은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뭔가 문제가 있다.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커진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그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었죠. 물론 본인은 국무회의라고 보긴 좀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2인자 위치에 있는 인물이죠. 한덕수 총리가. 바로 그 국무회의의 어떤 적법성 부분, 이것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제 헌재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 사항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제 기각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최후 변론 때도 얘기했지만, 비상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비상한 국무회의, 여기 대해서 결국은 헌재도 인정한 것으로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즉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 국무회의 때 참석했던 국무총리가 결국 이제 기각이 되고 복귀가 된다는 그 자체는 결국 사실상 비상 국무회의를 어떻게 보면 주재했던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 상황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막적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이미 헌재 내에서 기각으로 이미 나와 있으면서도 그러한 부분들, 정치적으로 미칠 부분들,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서 미칠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우리 법 출신들이 주도해서 이 선거를 계속 미루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덕수 총리 얘기했지만 변론 종결이 먼저 끝났죠. 한덕수 총리는 여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날 끝나고 윤 대통령은 25일 날 끝났기 때문에 사안도 간단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빨리 이게 선고를 하라 이게 요 독촉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한덕수 총리의 선고가 늦어지는 이런 상황 자체도 역시 거듭해서 말씀드리면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현재 그 헌재 내에서 이 기류가 재판관들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인용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제 그동안 이제 평의를 했을 텐데 재판관들 의견을 딱 이제 접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표결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러면은 이게 뭐 인용적이 될 수 있겠다고 싶으면은 한덕수 총리 뭐 먼저 하고 그다음에 뭐 또 윤 대통령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 거는 계속 미루는 건 이제 그 밖에도 이 마흔역을 어떻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요것도 이제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요 자체도 지금 그 윤 대통령 이 부분에서 헌재 내에서 재판관들 견해가 갈리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다행히 이 부분은 이제 최상목 대행이 잘 지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이런 그 스탠스를 보여줬는데 어쨌든 이런 거라든지 이미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사실상 선고를 미루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그 재판관들 사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윤석열 대통령 그 이 이슈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분명하게 결론이 나와 있지 않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헌재 내부의 분위기를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감추고 또 그런 부분 쪽으로 해서 이 선고가 더욱 그때 힘을 받는 이런 걸 이제 어떻게 보면 막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결국은 뭐 마흔여기도 계속해서 뭐 끌어들이려고 하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계속 선고를 지원하고 이러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나 이래가지고 이 관리가 얼마나 가겠는가. 헌재가 시간을 끌 때까지 끌었다. 올 때까지 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하여튼 검사들이라든지 최재 감사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한덕수 총리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했던 요 상황들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검사들을 보고 또 한덕수 총리의 상황을 보게 되면 결국 현재 좌파들의 예상이나 기대와 달리 이제 헌법재판소 내에서 이게 상당히 완사이드하게 어느 한쪽으로 가 있지 않고 상당히 이견이 심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이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윤 대통령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 각하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